10월 21일 금요일 더 특별한 생방송 아침이 좋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제7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민족의 최대 위기였던 치안 부재를 스스로 극복한 의미를 담아서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그때부터 쭉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찰의 날을 맞아서 오늘 아주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네. 바로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경찰 의장대 공연, 그리고 경찰 기마대 체험, 또 경찰 특공대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부산경찰청에서는 도시철도 대보를 경찰 테마 열차로 꾸며서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운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두고 고 김창구 경감이 범죄자의 총탄에 맞아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경찰의 날 행사가 사실 취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경찰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더 친절한 날씨에 웨더돌 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수능 때 날씨는 서울 낮 기온 21도로 굉장히 화창하고 포근했는데요. 올해도 작년처럼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들,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돼줬으면 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들리시나요? 현재 미국 빌보드에서 무려 세계 분별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입니다. 와우! 제목 피땀 눈물은 피와 땀이 뱄다, 피눈물을 흘렸다는 말처럼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만난 청춘이 혼란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사에 잘 담은 곡입니다. 저희 업텐션도 이제 곧 컴백할 예정인데 빌보드 차트 꼭 들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자, 그럼 노래를 들으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전 19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고 제주도와 호남 해안에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엔 20에서 60mm, 그리고 호남 해안 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는데요. 내일 동해안엔 밤부터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말인 내일 낮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또 일요일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절기입니다. 아셨나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한 기온이 들겠고요. 제주도와 동해안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산들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우!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은 단풍 구경하러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더 친절한 날씨 웨더돌 쿤이었습니다. 안녕! 지난 19일 오페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흉기로 사용된 것은 용의자가 직접 만든 사제총이었다는 수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인명을 위협하는 흉기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관련 소식으로 금요 소식통 시작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한복판에 울린 총성, 총에 맞은 경찰 한 명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돌아서는데 총을 쐈고 경찰 역대에 왼쪽 가슴, 왼쪽 어깨 쪽 그 사이에 총을 맞았어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경찰관. 사제총 한 발에 사망한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총격 당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찰이 차를 막을 수 있는 방검복은 있어도 방탄복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찰한테 총 쏘는 일이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였던 시민들의 안전. 사건 당시 범인의 손에 있던 건 사제총이었는데요. 3명의 사상자를 낸 사제총. 범인은 이 총을 어떻게 만들었던 걸까? 디지털 포렌식을 유래하여 총기 제작 방법 검색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실제 범인이 만들었던 사제총의 재료는 파이프, 나무 합판 등 모두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현대도라는 제가 올려놨으면 그걸 맞춰서 구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충분해.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 한 번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제총 만드는 법. 누구나 재료만 있으면 이 영상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총을 만들 수 있던 겁니다.
어설퍼 보이지만 강력한 사제총의 위력, 쇠구슬 총알 한 방으로도 인명을 앗아갈 정도의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10cm의 총열이라면 30m급의 정찰을 그냥 나가버리고 관통할 수 있는 명중률은 되지요. 사제 총기에 대응할 만한 준비를 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무방비 상태로 폐에 총알이 박힌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피한 환경이 변해서 누가 어떠한 폭발물과 총기를 갖고서 사격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식의 변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제 무기 확산과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경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총기 사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지난 19일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 전동차 문에 옷이 낀 승객이 사망했던 사고였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은 기관사 앞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일 때는 출입문이 정상으로 닫힌 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다른 승객이 인터폰으로 신고를 했지만 스크린도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27초 뒤 전동차 문이 다시 닫히면서 승객은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지하철역 중 유일하게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연동되지 않은 김포공항역. 고장 건수도 평균 10배 정도 많아 전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보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업체 다 조사는 했어요. 그 정도가 가서 물건을 사올 정도니까 비슷하게 그 규격을 찾아갖고. 사건의 다른 원인, 바로 허술한 안전 매뉴얼. 당시 전동차는 3차례나 출발과 정지를 반복했지만 기관사나 역무원 누구 하나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운용 내규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라는 말은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사고만 해도 총 6건, 연이어 발생하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전면 교체 이전에는 이런 끔찍한 인명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 장애 나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시스템계 내에 어디에선가 바로 경보가 이루어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확실한 안전 매뉴얼 마련과 전면 스크린도어 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소식통이었습니다. 네, 아침을 열어주는 대중문화 아열대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나들이의 계절이 왔죠. 요즘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낮에도 참 돌아다니기가 좋지만 밤이 되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밤을 즐기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먹을거리부터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 이곳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 얼마 전 명동에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 장소부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명동이죠. 명동은 특히 요코로 알려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叫太阳的后裔宋仲基啊宋仲基오빠 사랑해요. 네, 특히 올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죠. 스타들의 중국 현지 행사가 돌연 취소되거나 최근 들어서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명동거리로 나선 겁니다. 뭐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 티셔츠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티셔츠를 함께 입고 하나가 돼서 같이 공연도 하고 함께하고자 이런 티셔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응원단체 레드엔젤, 얼마 전 있었던 리우올림픽 원정 응원에도 참여하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정을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양국 사람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형 현수막에 남겨보는데요.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소통해온 두 나라, 중국 관광객들의 마음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不好，世界和平，这也是我们不希望看到的。 네, 이런 작은 바람들이 모인다면 큰 결실도 이룰 날이 있겠죠. 중국의 우정은 우리
우리가 지키자 뭐 이런 뜻에서 서명을 하고 중국 대사관 쪽이나 한국문화원 쪽에 저희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하고도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나라 사람들. 양국 관계도 오늘 모습처럼 언제나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现在很友好，我们来这里旅行特别喜欢。 한국, 중국, 화이팅! 네, 다음 소식 보시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인데요. 그야말로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 한강 역시 가을 나들이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와요. 집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해가지고 자주 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론가 분주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가을밤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한강에 있다고 하네요. 그 맛을 찾아서 사람들을 따라 걷다 보니 나온 이곳은 그래요. 커다란 도깨비 인형이 불을 밝히며 맞아주는 야시장이로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이 야시장. 다양한 수제품들을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이 더욱 유명한 이유는 하지만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죠. 바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에서 만든 음식들인데요. 맛있는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곳의 푸드트럭. 그 가짓수만 해도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한 끼로 손색이 없는 든든한 덮밥 종류가 일단 있고요. 아유, 맛있겠네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음식까지. 그렇다면 한참을 줄 서야 맛볼 수 있는 이곳의 넘버원 인기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와이안 스테이크. 치즈 위에 뿌려져 있고 새우랑 고기 같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메뉴 같아요. 그래요. 새우, 고기, 채소, 과일 그리고 보너스로 하얀 치즈 가루까지 뿌려져 있네요.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이 스테이크.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먹다 보면은 금세 사라진다는 것만 유일한 단점입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위에 치즈가 올라가서 되게 고소하고 고기가 잘 씹혀서 맛있어요. 이런 인기 덕분에 허리 필 새 없이 음식을 만들어도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인기가 참 많죠. 어느 정도 판매하세요? 저희가 한 800인분 정도? 많을 땐 또 900인분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루에 무려 900인분이 팔린다는 이 스테이크. 이 하와이안 스테이크 못지않은 인기 음식이 또 있는데요. 철판에서 맛있는 소리를 내면서 구워주는 이 고기들. 이것 역시 스테이크였을까요? 스테이크 덮밥 먹을 거예요. 그래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음식은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였지만 이번에는 밥과 만난 스테이크 덮밥이었어요. 데리야끼 소스를 가미해서 고기가 올라간 스테이크 덮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600인분 가까이. 맛있는 냄새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 이 야시장은 10월까지만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네, 한강의 가을밤 맛을 봤으니까 이제는 멋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죠. 반포대교 옆에 위치한 세빛섬이에요. 밤이면 아름답게 빛나는 야경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그냥 야경을 보는 것만으로는 좀 심심하다 하신 분들, 이곳 야경 말고도 다양한 멋이 숨어 있다는 것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빛섬 내에서 펼쳐지는 전시회가 그 비밀이었는데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전시와는 다르게 전시장 내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편하게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카페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있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밤 9시까지 입장을 받기 때문에 한강의 야경을 즐기다가 가볍게 한번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두 번째 멋, 요즘 인기라는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서 뭐 기다려요? 튜브 타요. 튜브 스테어. 생소하죠? 이 튜브 모양의 보트, 낮보다는 밤에 더욱 인기가 많아진다는 보트인데요.
예, 저희 튜브스토어가 기존의 보트와 좀 다른 점은요, 한정된 공간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요, 식음료를 마시면서 야경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보트죠. 운치 있죠. 이렇게 보트 안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트의 장점입니다. 한강의 야경에 녹아들어서 밤을 더욱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튜브보트. 한강 와가지고 야경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타고 보니까 더 새롭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빠랑 다시 또 오고 싶어요. 네. 저희 공연도 보고 보트도 타고 분수도 봤어요. 재밌어요. 자,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한강의 밤. 그 마지막은 음악이 장식해주는데요. 사람들은 끝나가는 가을밤이 아쉬운 듯 음악에 이렇게 몸을 맡겨봅니다. 신나는 클럽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선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까지 펼쳐지는 세비섬의 밤이네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도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공연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기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한 분께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치듯 지나가는 가을밤, 이 밤의 끝을 잡고 싶다면 오늘 한강 나들이 어떨까요? 아열대 하디슈였습니다. 지난 12일 철거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에서 실물 화재 재현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 긴급구조 119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산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는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 실험이 열렸는데요. 이곳이 오늘 실험이 열릴 세트장입니다. 실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화재가 났을 시 출입문 개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은 두 곳으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실물 화재 재현 실험인 만큼 안전 점검은 필수. 아파트 안으로 투입된 소방관이 두 곳의 세트장에 동시에 불을 내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건물 밖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데요. 한 곳에서만 연기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집에선 5분쯤 지나자 집안 전체로 불길이 치솟고 순식간에 검은 재가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집안에서 시작된 불길은 문 밖까지 번져 아파트 복도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타오릅니다. 와, 불길이 금방 켜지네요. 반면 현관문을 닫은 집은 불이 시작된 곳 주변에만 불이 조금씩 옮겨붙은 모습. 화재 실험은 30분이 지난 후 종료됐습니다. 아파트 내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현관문을 닫고 실험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 주변의 벽면과 가구 일부분만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관문을 개방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 숨쉬기조차 힘든 이곳은 내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은 재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을 개방한 곳은 완전히 탄 모습, 개방하지 않은 곳은 일부만 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현관문의 개방이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 화재가 났을 때 현관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관문을 열어놓게 되면 공공로가 되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지거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대피하시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반대편인 베란다로 대피해야 하고요. 젖은 수건으로 연기의 차단로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평소에 막아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나면 주먹이나 발길질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긴급구조 119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법대로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자, 조은원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죠? 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밥 한 번 먹자라고 주고받던 말이 요즘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러운데요. 바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상황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럴 때는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최 과장,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아니, 박 사장, 약속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오늘 저기 시청에 들렸다가 과장님한테 안부 인사할까 하고 들렸죠. 바로 협력업체인 모 건축회사의 사장 박씨. 아니, 과장님, 저녁에 뭐 하세요? 아니, 뭐 약속 없으시면은 저하고 저기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시죠? 그럴까요? 자, 업무 때문에 알게 된 사이지만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친하게 지냈는데요. 아니, 이거 보세요. 국밥은 먹어 보는데. 그 자주 먹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아니, 드세요. 맛있네요. 맛있게 보입니다. 네, 박 사장은 이 자리에서 1인당 5만 원씩 하는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총 10만 원의 식사비를 박 사장이 계산했는데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맨날 그렇습니까? 다음 코스는 제가. 네, 식사 후 최 과장은 식당 근처의 한 술집으로 박 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신 술값은 총 5만 원. 이건 최 과장이 계산했는데요. 자, 1, 2차로 이어진 두 사람의 식사 자리. 이런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진 않을까요? 네, 김영란법을 보면 이제 350 법칙이라고 해서 그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비는 3만 원, 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케이스처럼 1, 2차로 나눠서 계산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시간차나 아니면 장소적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은 1차, 2차 이렇게 회식을 한 경우에는 그 1차, 2차 금액을 합산을 해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1차와 2차를 서로 나눠서 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익이 기준이 되는데요.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2만 5천 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3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상쇄가 되는군요. 그러게요. 몰랐네. 식사비는 3만 원을 안 넘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말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없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식사 후에 집에 가는 길에 그 협력업체 사장이 시청 공무원을 자기의 차를 이용해서 집에 데려다 줬다면 소위 카풀인데요. 이 카풀의 경우에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돼서 식사비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 합산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 3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풀까지 해당이 되는군요.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극심한 취업난에 2년째 졸업도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양. 얼마 전에도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이때 도착한 반가운 소식! 지난 2년간의 마음고생을 훌훌 털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인데 수업 어떻게 하지?
졸업을 하려면 마지막 학기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결국 김양 담당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어이구, 축하해. 이번에 취업하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레포트로 좀 출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곤란한 상황이네. 응? 그 다른 학생들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교수는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김양은 절실한 마음에 음료수까지 사들고 교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수님만 도와주시면 저 취직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부탁에 속이 타는지 교수는 음료수를 한 병 꺼내 마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 회사 측의 양해를 구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다가 저한테 출근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네? 제발요. 난감하네요. 다급한 마음에 교수에게 사정을 하는 김양. 제자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싶어 갈등에 빠진 교수. 알았어요. 학생 탁이니까 들어주는 방향으로 고민해볼게요. 진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취업을 위해 출석을 과제로 대신해달라는 학생과 그 요구를 들어준 교수.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난감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취업을 해서 이제 과제로 이제 출석을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난감한데. 학생이 교수님에게 대체 출석을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형적인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정형적인? 네. 예. 하지만 학칙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은 아닌데요. 만약에 학칙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부정청탁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은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청탁은요.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학생은 처벌받지 않지만 이를 이제 듣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수님은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음료수를 또 가져갔단 말이죠.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음료수도 삼가해야 된다는 게 현재 권익위원회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지 않냐라는 그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면서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음료수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어렵네요. 역시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상황 역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 간만에 데이트를 즐기러 나왔는데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사이 며칠 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여자친구 이 씨가 그에게 유용한 정보를 하나 알려줬는데요. 아니 내가 우리 학교 교수한테 들었거든? 근데 그 과에 강사를 추천한대. 자기 한번 지원해봤으면 좋겠어. 김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 그리고 오늘 김 씨가 먼저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한 건데요.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 오늘 주말이잖아. 아, 맞다. 잠깐만. 여자친구를 위해 깜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봐봐. 열어봐도 돼? 선물은 바로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가방. 백. 아니 우리 사이에 뭐 기념일에만 주냐? 그래 주고 싶어서 맞지. 너무 잘쓸게 고마워. 내일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맨날 같이 있고 싶다. 그치? 응. 어때? 어울려? 잘 어울려? 공교롭게도 강사 채용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에 주게 된 고가의 선물. 교육 관계자라 해도 만약 연인 사이라면 이런 선물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학교의 그 교수로 재직 중인 애인에게 준 선물. 애인이라는 관계가 괜찮은 건가요? 애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상규상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이제 뭐 부정한 청탁, 화면에서는 교수 채용이랑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준 것이라는 게 명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상규상 받아들여질 수 없어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네. 많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사실 부정부패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세상이 좀 너무 각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아무쪼록 살만 나는 세상 만들기 위한 그런 법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법률 홈닥터나 아니면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죠. 아주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그래서 개그맨 김상태 씨가 걷기 좋은 길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길 위를 걷는 남자 김상태입니다. 네. 자, 언제부터가 이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행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올레길, 서울의 둘레길, 남해의 비단길 등등 많은 걷기 코스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마 오늘도 걸으실 계획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걸은 길은요, 고향 행주 누리길입니다. 가을의 멋진 풍경,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요? 아닙니다. 걷는 계절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걷는 기분 정말 최고거든요. 저와 함께 누리길 여행 가보시겠습니까? 가시죠. 우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먼저 걸어볼 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행주 누리길인데요. 이 행주 누리길은 산, 들, 하천이 이어지는 낭만길로 11.9km의 다소 긴 길이지만 다양한 명소들이 길 곳곳에 있어 걷기의 여정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총 몇 킬로나요? 저는 행주 누리길의 코스의 끝 행주 산성에서부터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행주 산성하면 떠오르는 그분 먼저 뵙고 가야겠죠. 장군 임진왜란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장군. 사극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권율 장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군님. 그리고 뭐하고 계세요,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아, 누신지요? 아, 나 여기 행주산성 누리길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안내 설명한 해설사입니다. 길 여행에 궁금한 질문들을 풀어줄 정동현 해설사입니다.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여기는 그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한 곳인 그 권율 장군과 휘하의 부하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물리친 1593년 2월 10일 있었던 행주 대첩의 현장이 이곳 행주산성이죠. 해설사와 함께 천천히 행주산성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파르지 않아서 맞아요. 그냥 걷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러분은 행주산성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 행주산성은 흙으로 만든 토성일까요? 돌로 쌓은 석성일까요?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 행주산성에서 그 왜군들이 몰려올 때 행주 치마에 돌을 딱 얹어서 그걸 왜군들을 향해서 던지셨는데 그럼 그게 바로 석성이죠. 석성, 돌석, 석성. 정답은 땡!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몽촌토성, 풍납토성과 같이 백제시대에 쌓은 성이기 때문에 토성이에요. 네, 행주산성 바로 토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손을 발라보면 손에 묻어나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아주 오래된 기와가 여기에 많이 있어요. 길가에 있어. 그냥 돌이 아니네요. 이거는 진짜. 돌이 아니죠. 기와죠. 유물이네, 유물. 나도 구가이죠. 그냥 놔두면 길가에 역사가 널려있는 거죠. 발견돼 나중에 이제 연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 행주 누리길은 이렇게 토성과 함께 유적과 함께 문화재와 함께 걷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또 널리 알려졌는데 토기 조각을 제자리에 두고 행주산성의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자, 이때 감탄사가 절로 나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 여기가 주변에 산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해발 124m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기 앞쪽에 보이는 뭐 여의도, 한강, 그다음 남산 타워, 연세대학교 앞쪽에 있는 안산, 뭐 상암, 난지도 하늘공원, 뭐 이 주변에서 다 볼 수 있고요. 다 보이네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이 비석이 있어요. 이건 어떤 비석인가요? 아, 이건 1960년대 초반에 세운 건데요. 당시에 경기도민들이 행주 대첩을 기리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어요. 네. 그 성금으로 만든 탑이 바로 여기 행주 대첩 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또 걸어가야겠죠. 네, 행주 이제 산성을 바로 뒤로하고 걸어가다 보면 다 또 다른 들어오죠. 풍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강변 옆으로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철책선이 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군부대에 사용하던 초소를 이렇게 북카페로 만들어서. 무슨 카페요? 북카페. 북카페? 예. 잠깐만요. 이곳은 한강변 철책선의 초소 건물로 계속 비워져 있다가 현재는 새롭게 보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망대 및 북카페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언제 이런 멋진 곳에서 책을 가지 않을 읽어보겠습니까? 수 없는 잠시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무. 오, 처음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다. 누구도 앞서 가지 않는 길은 없다. 오랫동안 가지 않는 길이 있을 뿐이다. 고즈넉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망대를 뒤로하고 저는 또 걸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아주 귀한 다리가 있어요. 다리. 다리? 아니, 혹시 이겁니까? 이거죠.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은 이 다리,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은 강매동 석교고요. 우리나라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조선시대 때 양식을 가지고 있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돌다리예요. 다리가 몇 개 안 남아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여기 행주 누리길에는 이 다리가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길을 걷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좋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걷는 것만으로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린다거나 할까요? 아, 이 근처 어디라 그랬는데 여기군요. 길을 걷다 보면 테마파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가볼까요? 행주 누리길 코스 중에 테마파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 테마파크 예전엔 비단잉어를 양식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식물원 및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변신했고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갈 제가 아닙니다. 체험하고 가야겠죠. 빨간 장미 앵무새와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우, 정말 귀엽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올라오는데요. 동물과 교감하는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올라오죠? 네. 올라가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지. 어이샤. 미안하다. 오, 뱀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목숨 바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 알았어! 저 당황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우리 뱀 친구가 제 팔을 쓱 감싸고 있는데, 아우, 정말 아직도 짜릿하네요. 예. 이름이 뭡니까, 얘는? 얘는 세롱입니다. 세롱이? 세롱아! 형이 왔어, 세롱아! 못 알아듣구나. 세롱아! 어딨니, 너?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온다. 세롱이 온다. 기분 모르실 거예요, 정말. 세롱이 오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머리 부분 맞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 그 세롱아, 다음에 또 만나자. 형은 널 잊지 못할 거야. 응? 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옆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닥터피쉬 체험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얘들아. 구석구석 각질을 제거해 주렴. 와. 방금 뭐라고 써 있는데 각지가 뭐예요? 아, 각질! 손을 깨끗이 안 닦으면 생기는 게 각질이에요. 네, 앞으로 정확한 정보만 알려줄게요. 고기들이 이렇게 손가락 물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집에 너무 깜찍했어요. 간지러워요. 우와, 너무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해준 우리 닥터피쉬 고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마워. 나 발까지.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기에 딱인 요 테마파크 꼭 한번 둘러보세요. 어머, 제가 체험을 꽤 오래 했나 봅니다. 어느덧 해가 뉘어지는데요. 자, 길의 종착지로 서둘러 가봅니다. 해가 짧아서인지 제가 오래 걸어서인지 금세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우,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길을 좀 걸으면 좀 맛집도 있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걷기만 진짜? 하네요. 걷기만 했어요. 먹을 게 어디 자 이때 어디선가 들리는 고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태 씨,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전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네. 누리길을 쭉 걸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배고프시겠다. 배고파. 네. 배고파요. 근데 여기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랬는데 뭐 차려진 게 없네. 그쵸? 네. 여기 좀 모시겠어요? 진짜 배예요? 네. 이야. 진짜인데? 배가 있었어요. 따봤더니 세상이야. 진짜 배 맞습니다만. 배고파서. 껍질도 안 까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배맛 어땠냐면요. 네. 와우. 이거 완전히 꿀배인데 꿀배? 달콤한 배 한 입에 저 이성을 잃었다니까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배만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배로 만든 요리가 있습니다. 이 배로 만든 요리가 있다? 그럼요. 그럼 빨리 가서 맛봐야 되는데. 가시죠. 갈까요? 네. 제 사전엔 거절은 없습니다. 맛있는 배 요리가 있다는 말에 냉큼 사장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이 배가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땄던 그 배입니다. 근데 이 배하고 이 고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그거 아직도 모르세요? 네, 이 배를 고기를 재는데 넣는 겁니까? 그럼요. 배를 갈아서 넣으면은 네. 다른 조미료 없이 단맛도 내고요. 그리고 고기 육질도 연해지고. 직접 키운 나무에서 딴 배를 저장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렇게 갈비를 젤 때 사용한다는데요. 비법 소스로 재운 배갈비와 또 기름기가 쫙 빠진 오리 훈제까지. 자, 고기는 소리로 한번, 입으로 한번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보고 있다니. 이거 또 먹고 싶어지네. 네. 제 입맛이 저 맛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입에서 아주 살살 녹다 못해 그냥 없어졌다니까요, 정말. 진짜 그 단맛이 싹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육질 맞네요. 이게 배즙의 영향인 것 같아요. 부럽다. 저 이거 결코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맛있었어. 그야말로 무한지경으로 먹었습니다. 이야, 그냥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오늘 함께한 행주 누리길은요, 문화와 역사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곳 행주 누리길로 놀러오세요. 짧게만 한 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맛있게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길 여행은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사람, 금요일 특사 시간입니다. 자, 아침이 좋다의 특사, 김현영 씨. 예. 네, 아침 특사 김현영 리포터입니다. 네, 뜨거운 여름이 가고요. 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죠. 사람이 이 바뀐 계절에 적응을 하느라 예민해지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맞춰서 이 자동차도 예민한 계절인데요. 이맘때쯤 밀려드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한 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일명 손세차의 달인인데요. 리포터의 달인 김현영이 만나고 왔습니다. 가시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세차장. 세차를 받으려는 차들로 이른 시간부터 북새통을 이룹니다.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신비롭고. 춤추면서요? 세차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예술.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주인공을 만나볼 차를. 손세차의 고수 염태진 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이죠. 그러게요. 다를 게 없고. 뭐라? 그런데 물총을 따다닥 한 손으로 딱 잡고요. 바로 염태진 씨만의 물총 스킬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물총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손놀림이 놀라운데요. 손님들은 염태진 씨의 세차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신경을 좀 많이 써주다 보니까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오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꼼꼼함까지 더해진 세차맨의 실력 때문인지 이곳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보통 몇 대 정도 하세요? 바쁠 땐 한 7, 80대 정도요. 진짜 많을 땐 하루에 100대에서 150대? 가량 하기도 해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야, 세차는 이른 오전부터 해질 때까지 쉴 틈이 없이 이어지는데요. 네, 너무 많은 대수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걸면 자, 이 팔은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겠죠. 이 물총의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단단한 수박을 준비한 제작진. 그럼 준비하고 쏘겠습니다. 어라, 수박이 달라질까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수박은 물총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반으로 딱 쪼개집니다. 간단하게도 둘째 가람에 서러운 이 무 또한 4등분으로 나뉘어지는 모습. 세차의 고수답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물총을 다루는 모습인데요. 지저분한 차량도 염태진 씨의 손길만 딱 닿으면 금세 깨끗한 차로 변신이 난다는데요. 꼼꼼한 비누칠은 세차의 기본, 이 차량의 하부까지 세밀하게 닦는 것이 원칙이라네요. 짜자잔! 묵은 때를 말끔히 벗겨내자 헌차가 세차됐네요. 보통 일반 세차장이 세차 한 대 할 때 15분에서 20분이 기본이에요. 빨리 하면 얼마나 몇 분 정도에 하실 수 있어요? 빨리요? 빨리 하면 5분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에? 아, 뭐라? 5분 안에 가능하다고요? 말이 돼요? 시작과 동시에 폭풍 같은 스피드와 신나는 이 손놀림으로 세차를 하는 염태진 씨. 자, 과연 시간 안에 세차를 끝낼 수 있을까요? 4분 3초 50. 우와, 정말 어메이징 스펙타클! LTE급의 속도 실력을 뽐내는 세차는 총알 세차가 따로 없네요.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문틈으로 사정없이 물총을 쏘아대는데요. 야, 어머어머, 그러다가 시트가 다 젖겠어. 열면 여기 시트 다 젖지 않아요? 시트 안 젖어요. 제가 쏘는 건 여기까지기 때문에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달인이네요, 달인. 야, 달인이죠? 정말 물에 젖지 않을까요? 이 시트 안에 얇은 종이를 붙였어요, 제작진이. 제작진. 네, 의심이 많아요. 잔인하다, 이번에도 잔인해. 거침없이 문을 열고 구석구석 세밀하게 세차하는 모습인데요. 차 안에 풍심하는 거 아니죠? 자, 과연 결과는 정확히 문틈 세차의 성공. 차 안으로는 물 한 방울 튀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물 자체가 나갈 때 여기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사 각도가 요 정도, 여기서는 아래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총을 많이 들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역시 달인입니다. 염태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세차장을 운영 중인데요. 제가 올해 32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근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세차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고요. 아들의 남다른 실력으로 부모님을 싱글벙글. 아르바이트 했죠. 네, 우리는 일 안 하면은 용돈 안 줘요. 아우, 얄짤없네요.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죠. 예. 뭐가 없다고요? 지금 말 그대로 뭐 대한민국에서 뭐 5손 안에 꼽는다고 봐야죠. 뭐. 대한민국에서 5손 안에 꼽힌다는 그 실력을 마지막으로 검증할 이번 미션. 또 뭘 하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다이가 흔들려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손에 땀을 쥐네요. 염태진 화이팅!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총과 함께 미션을 준비하는 염태진 씨. 모두의 시선은 오로지 이 파란 컵을 향해 있습니다. 이 포인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미션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와우, 대단해요.
속도도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선반 위에 파란 커피를 쓰러지네요. 이야. 와, 성공! 나 진짜. 놀라셨죠? 성공의 축배를 함께 듭니다. 건배, 건배. 진짜 인정입니다. 모든 차를 내 차처럼 애정도 국가대표급. 덕분에 새 차의 고수 염태진 씨의 당구는 오늘도 하나, 둘 늘어가네요. 하고 가신 다음에 다시 또 재방문해 주실 때 그게 정말 잘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어서 멋집니다. 그랬던 분이 다시 재방문하실 때 정말 보람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낮엔 따뜻하다 못해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오늘부턴 기온이 차츰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전 19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낮겠는데요.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고 제주도와 호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20에서 60mm, 그리고 호남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고요. 내일 동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말인 내일 낮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또 상강절기인 일요일은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로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한 기운이 들겠네요. 또 현재 전국의 주요 산들이 화려한 단풍의 자태로 물들어서 여행객들의 마음을 확 그냥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설악산과 오대산은 산 정상에서부터 80%가량 물들어 그야말로 단풍의 절정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저도 등산 배낭과 스틱을 들고 단풍 구경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주말에 단풍 구경 가셔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더 친절한 날씨의 웨더돌 쿤이었습니다. 안녕! 네. 등산 가는 모습인가 봐요. 웨더돌 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설악산하고 오대산은 이제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에서도 엊그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내장산 같은 남부지방의 명산들도요. 다음 달 초 정도면 단풍이 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단풍 구경 갈 겸 근교 나들이 계획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